박대리, 핸드폰 좀 봐봐. 세상에, 자네 지금 거기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넘어가? 네이버 카페랑 파이채구라는 카톡방들 지금 난리 난 거 못 봤어? 소문에 의하면 파이 네트워크가 뭘 시작했다던데 실제 매출, 리얼 레버뉴니, 덱스, AMM이니 하는 거 말이야. 이거 곧 업비트에 상장돼서 물량 다 풀린다는 소리 아니야? 이번엔 진짜 내 파이 1000개 팔아서 제네시스 계약금 걸어야겠어. 몇 년 동안 손가락 아프게 번개 버튼 눌렀는데 안에 바가지 긁는 소리도 지긋지긋하고 이제 나도 졸업, 본전 찾기 좀 하자! 가져와! 김 부장님, 진정하세요. 일단 앉으시죠. 또 그놈의 카더라 통신 듣고 오셨군요. 제가 단언컨대 코어팀이 발표한 실제 매출이나 DX라는 글자를 보고 당장 파일을 거래소에 들고 가서 원화로 바꿔 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잘못 짚으신 겁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으로 덤비시다간 지난 7년 동안 모은 파이 싹 다 날리실 수도 있어요. 자네는 왜 맨날 겁만 줘? 최신 분석 영상 보니까 분명히 통제된 오픈 메인넷, 매출 활성화라고 하던데 매출이면 진짜 돈,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설마 또 그림의 떡이야? 우리 한국 사람은 투자는 스피더인데 늦게 들어가면 설거지나 한다고. 도대체 파이가 무슨 꿍꿍인지 설명 좀 해봐. 알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빼고 핵심만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김 부장님, 지금 보시는 건 코인 떨이 신호가 아니에요. 파이 네트워크가 환골탈퇴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들은 지금 서울의 크립토 시장 전체가 갈망해 왔지만 아무도 해내지 못한 것을 막 가동시켰어요. 바로 코인을 팔아서가 아니라 앱에서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입니다. 혹시 앱 매출 대시보드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파랗고 빨간 표 말하는 거야? 난 그거 안경 쓴 IT 개발자 양반들이나 보는 줄 알았지. 나 같은 채굴꾼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바로 치명적인 착각이라니까요, 부장님. 그게 부장님 지갑 속 파이 가격이랑 직결되는 문제예요. 쉽게 상상해보세요. 한국의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거래소 상장시키고 가격 펌핑하고 개미들 꼬셔서 물량 떠넘기잖아요. 프로젝트의 매출은 부장님한테 코인을 팔아서 나오는 거죠. 맞죠?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파이는 부장님한테 코인을 안 팔아요. 파이는 앱이 실제로 장사를 해야 하는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천천히 말해봐. 앱이 무슨 장사해? 인삼차 팔아? 김치 팔아? 무슨 소리야? 비슷해요. 파이가 메인넷에서 막 가동한 최신 메커니즘을 보세요. 바로 광고 및 서비스 매출 공유 시스템이에요. 테스트넷 때는 개발자가 수익을 100% 다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비율이 70대 30이 됐어요. 즉, 김 부장님이 제주도 비행기표 예매하는 여행 앱에서 파이로 결제하거나 파이 생태계 게임에서 광고를 본다고 쳐요. 그 돈이 달러든 파이든 나뉘는 거예요. 70%는 앱 만든 사람한테 가고 30%는 파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듣기엔 좋은데 그 30%는 어디로 가는데? 니콜라스 주머니로? 아니면 또 증발해? 난 현실적인 사람이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지만 중요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30%는 누구 개인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장님 댁에서 돌아가는 노드를 포함해서 밤낮으로 돌아가는 수만 대의 컴퓨터 노드들을 유지하는 데 쓰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내재 가치를 만든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뭘 먹고 삽니까? 거래 수수료, 가스비로 살죠. 즉 부장님이 송금을 해야 채굴자들이 먹고 살아요. 하지만 파이는 앱 경제로 먹고 사는 길을 택했어요. 파이의 가치는 부장님이 가격 오를 때까지 꽉 쥐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부장님이 그걸 사용해서 서비스나 물건을 살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이가 느린 이유예요. 돈이 실제 활동에서 흘러들어오는 이 기초공사를 끝내야 손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옛날 카카오톡 같은 거네. 처음엔 문자 공짜로 쓰게 해주다가 나중에 이모티콘 팔고 선물하기, 택시로 돈 벌었잖아. 파이도 카카오 같은 슈퍼 앱이 되고 싶은 건가? 글로벌 스케일로? 정확해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시네요. 하지만 카카오는 중앙화된 회사라 돈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죠. 파이는 웹3라서 매출이 커뮤니티와 생태계로 다시 분배돼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소식이 뭔지 아세요? 인앱 결제 기능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제 앱들이 장난 데모 버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짜 서비스 요금을 받고 진짜 물건을 팔 수 있게 허용된 거예요. 이제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옥석 가리기 시간이에요.
생태계 안에서 그림의 떡만 보여주던 프로젝트들은 죽고 진짜 제품과 진짜 유저가 있는 프로젝트만 매출을 내고 살아남겠죠. 어쩐지 어제 보니까 허접한 게임 앱들은 싹 사라지고 중고거래 앱 같은 게 우죽순 생기더라니. 파이가 지금 피갈이 중이구나. 맞아요. 잔혹하지만 꼭 필요한 정화 과정이죠. 하지만 부장님, 매출은 한쪽 날개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 거래소도 파이가 완전히 새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코어팀이 10년 로드맵에서 언급한 DEX와 AMM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또 영어야. DEX니 AMM이니 그게 다 뭐야. 난 업비트랑 빗썸밖에 몰라. 설마 파이는 그런 큰 거래소에 평생 안 올라간다는 거야? 큰 물에 안 가면 어떻게 큰 돈이 들어와. 어떻게 파이 값이 $100, $1000가 가냐고. 박대리, 나 불안하게 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질을 보세요. 파이가 업비트 같은 CEX에 의존하는 대신 DEX와 AMM 방식을 택한 전략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세 조작 방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파이 가격 $100 갈 거야, $1000 갈 거야 하잖아요. 근데 김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파이가 어떤 방식으로 $100, $1000를 갈 수 있을까요? 시세 조작 방지? 무슨 말이야?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세력, 고래들이 쉽게 가격을 펌핑해서 부장님 같은 개미들을 꼬드긴 다음 물량을 떠넘겨서 하룻밤새 가격을 반토막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파이가 지향하는 AMM 모델에서는 유동성이 커뮤니티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소 사장님이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와 물건 또는 다른 코인을 유동성 풀이라는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가격은 실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동으로 균형을 맞춰요. 부장님이 파이로 물건을 사든 물건 팔아 파이를 얻든 시스템이 알아서 매칭해주죠. 아무도 혼자서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웹3고 권력이 거래소 사장이 아니라 사용자, 즉 부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좀 더 공평해 보이긴 하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돈놀이꾼들이나 강남 고래들이 파이 가격 가지고 장난질 못 친다는 거지? 정확해요. 그때 파이의 가격은 파이 경제의 진짜 체력을 반영하게 될 거예요. 생태계에서 물물 교환이 활발하면 파이 값은 튼튼하게 오르겠죠. 펌핑보단 느리겠지만 확실해요. 부장님은 천천히라도 확실하게 오르는 자산을 원하세요? 아니면 오늘 제네시스 살 돈이었다가 내일 짜장면값 되는 자산을 원하세요? 알았어. 박대리 말이 일리가 있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계좌가 10분의 1 토막 나는 건 끔찍하니까. 근데 박대리, 말은 바로 해야지. 튼튼한 건 좋은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저기 자네가 말하는 10년 로드맵 좀 봐. 세상에, 10년? 그때면 나 지팡이 짚고 연금 타러 다닐 나이야. 왜 파이는 저기 강아지, 고양이 그려진 밈코인들처럼 빠릿빠릿하게 못해? 걔네는 나온 지 한 달 만에 상장해서 날아가던데 파이는 뭐 하느라 이렇게 군뱅이처럼 기어가? 기술팀 실력이 딸려서 그래?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부장님과 여러분께 해명하고 싶은 가장 큰 오해예요. 파이가 실력이 없어서 느린 게 아닙니다. 파이가 느린 이유는 다른 어떤 프로젝트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법적 요새를 짚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업데이트에서 방화벽이랑 특정 국가 접속 차단 내용 보셨어요? 봤지. 단톡방 친구들이 왜 갑자기 접속 안 되냐, 뭐 인증하라냐 난리 났더라고. 파이가 이제 사용자 가려받겠다는 거야? 거래하는 사람도 적은데 콧대만 높아서? 콧대가 높은 게 아니에요, 부장님. 그건 생존 전략이에요. 우리 한국 시장만 봐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얼마나 옥죄고 있어요. 익명 코인, 출처 불명 코인들 줄줄이 상폐되잖아요. 파이 네트워크는 지역별 법규를 준수하려고 방화벽을 세우는 거예요. 자금 흐름을 깨끗하게 하려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거죠. 메인넷이 범죄 자금 세탁소가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특히 유럽을 보세요. 미카 법안이 발효됐잖아요. 역사상 가장 빡빡한 가상자산법이에요. 다른 프로젝트들은 법망 피하려고 도망다니느라 바쁠 때 파이는 1년 전부터 조용히 미카 준수 로드맵을 준비해 왔어요. 미카?
무슨 화장품 이름 같은데 그게 그렇게 대단해? 그건 주류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는 프리패스 티켓이에요, 부장님. 파이가 미카를 통과하면 더 이상 위험한 가상화폐 취급을 안 받아요. 유럽이나 한국의 은행, 대기업들이 파이 결제를 받아들일 명분이 생기는 거죠. 파이가 기터브에 10년 로드맵을 올린 건 시간 끌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타 치는 투기판이 아니라 국가급 인프라를 짓고 있는 게임을 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떡볶이 포장마차는 하룻밤이면 짓지만 서울 한복판 123층 롯데월드타워는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기초 공사만 6년 걸렸어요. 파이는 지금 그 타워를 짓고 있는 겁니다. 타워 완공돼서 펜트하우스 입주할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공사판 벽돌 헐값에 팔아서 푼돈 챙기시겠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낮아지며 맞아. 우리 민족이 원래 빨리빨리 기질이 있어서 뭐든 당장 눈앞에 보여야 직성이 풀리지. 자네가 그 미카인가 뭔가 하는 얘기 들으니까 내 시야가 정말 좁았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파이는 잡코인이 아니라 유로화나 달러화랑 맞짱 한번 떠보겠다는 거네?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부장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아직 파이가 정식 상장가도 없는데 요즘 파이를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속출하는지 아세요? 해커들이 부장님 같은 분들의 조급함에서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에요. 아차, 말 나온 김에 어제 옆집 이씨가 전화해서 펑펑 울더라고. 무슨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이를 USDT로 고가에 수합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아침에 보니 5천 파이가 싹 사라졌대요. 그거 진짜 잃어버린 거야? 고소도 못해? 이 부분은 부장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2026년의 사기수법은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단순히 파이만 잃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털릴 수도 있거든요. 이씨 아저씨 일은 유감이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파이를 되찾을 확률은 0%입니다. 부장님, 뼈에 새기셔야 해요. 파이 네트워크는 비수탁형 지갑을 씁니다. 안방에 있는 금고랑 같아요. 열쇠는 오직 부장님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은행도 코어팀도 니콜라스 박사도 안 가지고 있어요. 부장님이 그 24단어를 낯선 웹사이트, 그 가짜 수합 사이트 같은 곳에 입력하는 순간 도둑한테 대문 활짝 열어준 꼴이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에서 모든 거래는 불변이에요. 누구도 취소, 언두 버튼을 눌러줄 수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씨 영감은 아들 시켜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다는데 그럼 다 날린 거야? 7년 동안 피땀 흘려 번개 눌렀는데 근데 박대리, 사기꾼 놈들이 여우 같아서 파이 브라우저랑 똑같이 생긴 웹사이트를 만들어놔서 나도 구별을 못하더라고. 구별법 없어? 이러다간 우리 같은 늙은 파이오니어들은 다 먹잇감 되는 거 아니야? 2026년이잖아요. 놈들은 가짜 웹사이트만 쓰는 게 아니에요. 더 위험한 건 AI를 쓴다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지금 딥페이크 KYC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요. 해커가 영상통화를 거는데 AI 기술로 파이 코어팀 직원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러고는 KYC 오류가 났으니 비밀번호를 불러주면 재인증해주겠다. 아니면 지갑 인증 안 하면 24시간 내에 계장이 소각된다는 가짜 이메일을 보냅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을 건드리는 것, 그게 놈들의 필살기예요. 명심하세요. 코어팀은 절대로 비밀번호 구절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먼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24단어를 물어보는 건 100% 사기꾼, 스캠입니다.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하네. 어쩐지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파이 에어드랍 당첨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꼬리 뚝뚝 떨어지더라니. 고기 굽느라 바빠서 끊으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나도 한강 가서 바람 쐬고 있을 뻔했어. 그럼 계좌 매매는 어때? 암시장 브로커들이 계좌 통째로 팔라고 최고라던 핸드폰까지 다 사겠다고 꼬시던데. 가격도 꽤 쳐져서 소주 한 잔 거하게 할 돈은 되겠더라고. 그건 최악의 수예요. 계정 매매는 가장 심각한 정책 위반입니다. 코어팀 알고리즘이 행위를 감지하면 그 계정은 조만간 소각, 번됩니다. 팔고 나서 구매자가 계정 정지당하면 부장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찾아올 텐데 그럼 법적으로 더 골치 아파져요. 인내하세요. 2026년까지 왔잖아요. 완전한 오픈 메인넷 문이 코앞인데 암시장 푼돈 때문에 천국 문턱에서 쓰러지실 겁니까? 말은 맞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박대리. 아내가 휴대폰 속 파이 언제 돈 되냐고 물어볼 때마다 딴청 피우는 것도 지겨워. 참, 가격 얘기 나와서 말인데 자네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 커뮤니티가 정한다고 했지?
그럼 도대체 지금 커뮤니티는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방은 31만 4,159달러라고 소리 지르고 어떤 방은 고작 1, 2달러라고 하고. 전문가인 자네가 보기에 어떤 게 망상이고 어떤 게 현실이야? 솔직히 말해봐. 가볍게 웃으며 100만 불짜리 질문이네요. 제가 대답하는 대신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파일을 쥐고 있는 그분들이야말로 가격 결정권자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특히 한국과 베트남의 파이오니아 여러분, 김 부장님이 지금 갈팡질팡하십니다. 한쪽은 실용주의파, 5에서 10달러 헐값이라도 당장 팔아서 현금 챙기겠다는 쪽, 다른 한쪽은 GCV 합의파, 31만 4,159달러가 되어 세계 금융 판도를 바꿀 거라 믿는 쪽. 그래, 맞아. 여러분, 지금 당장 댓글 좀 달아줘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일 당장 오픈 메인넷 되면 얼마에 파실 겁니까? 10달러? 100달러? 아니면 31만 4천 달러 될 때까지 죽어도 안 팔고 버티실 겁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입으로는 G15이 외치면서 뒤로는 헐값에 몰래 파는 거 아니죠? 내가 보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양반들이 꽤 많더라고. 김 부장님 말씀이 좀 거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고 지켜내기로 약속한 합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파이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차, 집, 아니면 여행. 베스트 댓글은 다음 방송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김 부장님, 이제 좀 조급증이 가라앉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헐값에 팔고 싶으세요? 자네 분석 듣고 또 사기당해서 지갑 털리는 상상하니까 겁나서 못하겠어. 그래, 밥은 굶주라도 쌀떡은 지킨다고 했지. 근데 박대리, 파이 지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써? 내가 파이 들고 가서 자장면 사 먹다가 경찰한테 잡혀가면 어떡해? 유럽엔 미카법이 있다며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는? 법적 로드맵이 어떻게 돼? 경찰이랑 세금 걱정하시는 건 모범 시민으로서 당연한 걱정이죠. 하지만 크게 보세요. 파이가 왜 유럽의 미카에 준수하려고 했을까요? 미카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이에요. 파이가 그 문턱을 넘으면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선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정부 깐깐하지만 실용적이잖아요. 기술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무법천지를 금지하는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가 KYC를 통해 명확한 신원을 제공하고 자금 세탁 방지로 투명한 자금 흐름을 증명하면 파이는 합법적 자산으로 대우받게 됩니다. 그때는 부장님이 파이로 자장면 사드시는 게 피머니로 지하철 타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듣기엔 그럴싸하나? 근데 박대리, 합법적인 자산인 건 좋은데 내가 그 자산을 원화로 바꿔서 애들 학비를 내고 싶으면 어떡해? 학교에 파이 들고 가서 낼 순 없잖아. 학교가 파이를 받나? 내가 필요한 건 출구야. 매도 버튼 딱 누르면 내 신한은행 계좌로 돈이 띵동 들어오는 거. 파이가 그거 해줘? 아니면 또 암시장 가서 몰래 팔아야 해? 이게 바로 코어팀이 그동안 꽁꽁 숨겨뒀다가 10년 로드맵에서 살짝 공개한 비밀병기입니다. 바로 피아트 온램프, 오프램프, 법정화폐 직통 전환 창구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엔 파이를 얻으려면 채굴해야 했고 팔려면 위험한 P2P를 해야 했죠. 하지만 현재 테스트 중인 새 메커니즘은 파이 네트워크를 뱅크 시스템과 대형 결제 게이트웨이와 직접 연결합니다. 원화, 유로, 달러가 생태계로 바로 들어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눈이 반짝이며 진짜야? 그러니까 내 은행 계좌를 파이 브라우저에 연동할 수 있다는 거야? 방향은 맞아요. 단 허가받은 금융 파트너를 통하겠죠. 상상해보세요. 파이 앱을 켜서 지갑에 들어가 환전을 누르면 세금 떼고 남은 돈이 부장님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다. 브로커 낄 필요도 없고 먹튀당할 걱정도 없고 검은 돈 받을까봐 떨 필요도 없죠. 물론 이걸 하려면 인프라 통합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파이가 잡거래소가 아니라 대형 금융 파트너, 즉 어둑새들이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부장님. 파이가 그냥 개미끌기용 프로젝트라면 거대 금융기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주기나 하겠어요? 지금의 이 느림은 그들과 물밑 협상을 하고 돈이 흐를 파이프를 까는 과정인 겁니다. 아이고, 그런 거였어? 어쩐지 여몇 년 조용하다 했더니 은행 큰손들이랑 물밑 작업 좀 벌이구만. 그게 진짜라면 하하, 내 파이 지갑은 이제 가상화폐 조각이 아니네. 진짜 노후 연금 통장이네. 하마터면 동대문 시장 대머리 아저씨한테 헐값에 넘길 뻔했어. 다이아몬드를 연탄재 값에 팔 뻔했구만. 비유가 찰떡이네요. 다이아몬드는 세공사가 깎아야 빛나는 법이죠. 원석일 때 팔면 연탄재값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 그 고급 기능들을 쓰고 결제 창구가 열리는 첫 번째 앱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셔야 해요. 파이 생태계는 예전처럼 1년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바뀌고 있거든요.
맞아. 요즘 정보가 너무 뒤죽박죽이야. 인터넷 보면 다 가짜뉴스 뿐이고. 어제는 바이낸스 상장한다더니 오늘은 파이 망했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난 오로지 박대리랑 이 팟캐스트만 믿어. 박대리, 그 은행 출금 기능 관련해서 새 소식 나오면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준다고 약속해. 당연하죠, 부장님. 저희 임무가 쓰레기 정보 거르고 진실만 전해드리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김 부장님 말씀처럼 2026년은 인생 역전의 기회와 사기 함정 사이의 경계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되지 않고 한국과 아시아의 법정화폐 결제 창구가 언제 공식적으로 열리는지 가장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작은 행동 하나만 해주세요. 바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잊지 말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줘요. 빡빡. 유튜브가 우리 파이 커뮤니티 화력을 알게 해줘야지. 참, 박대리, 다음 편에는 기술 전문가 불러서 그 프로토콜 V2인가 뭔가 하는 것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듣자니 파이가 바람처럼 빨라져서 초당 5,000개를 처리하고 비자 카드보다 낫다던데. 나 그거 궁금해 죽겠어. 아주 좋은 제안이에요. 다음 편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왜 파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막히지 않고 수십억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프로토콜 V2가 디파이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지만 그 전에 파이오니어 형제님들, 이 영상 끝나자마자 지갑 다시 점검하고 비밀번호 잘 챙기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박대리, 아까 자네가 초당 5,000건 거래랑 프로토콜 V2 얘기했잖아. 듣기엔 엄청난 것 같은데 솔직히 감이 잘 안 와. 내가 매일 지하철 탈 때 찍는 티머니 카드나 고깃집에서 긁는 비자 카드보다 파이가 빨라? 만약 파이로 커피값 내는데 비트코인 때처럼 30분씩 기다리게 하면 손님 다 도망가. 비교가 아주 현실적이시네요. 그게 바로 지난 10년 동안 블록체인 세계가 골머리를 앓았던 병목 현상이에요. 비트코인은 안전하지만 너무 느리고 이더리움은 똑똑하지만 수수료, 가스비가 너무 비싸죠. 파이 네트워크는 가격 경쟁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대중적 확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태어났어요. 코어 팀이 진행 중인 프로토콜 V2 업데이트는 비유하자면 2차선 시골길을 서울관 통하는 10차선 올림픽대로로 확장 공사하는 것과 같아요. 와, 10차선 대로라고? 네. 초당 5,000건 이상의 처리 속도와 슈퍼노드들을 통한 무한한 확장성 덕분에 파이는 미래의 비자나 마스터카드 속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파이는 단순히 돈 주고 받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 한 병 사고 주차비 내고 다국적 기업 간의 복잡한 스마트 계약까지 매일 일어나는 수십억 건의 미세 거래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이가 감히 10년 로드맵을 발표한 겁니다. 그들은 상승장 한두 번 펌핑할 코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인터넷 금융 인프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인프라. 듣고 보니 스케일이 다르네. 난 여태 파이가 그냥 폰의 앱이고 심심풀이 게임인 줄 알았어. 자네 얘기 들으니 내가 뭔가 훨씬 위대한 것에 주식을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우린 그냥 채굴꾼이 아니라 이 인프라의 창립 주주라는 거지? 정답입니다, 김 부장님. 부장님은 채굴 알바생이 아니라 개척자입니다. 2026년 지난 7년을 돌아보면 부장님의 인내가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수천 개의 그림의 떡 프로젝트들이 투자금만 날리고 사라질 때 파이는 탱크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커뮤니티 먼저, 기술 나중에, 유틸리티, 사용성 먼저, 가격 나중에.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지만 이게 영원한 제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옳소. 한국, 베트남, 그리고 전 세계 파이오니아 형제들. 우리 꿈 헐값에 팔지 맙시다. 사기꾼 놈들한테 파이 뺏기지 맙시다. 공부하고 버팁시다. 자,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쳐. 파이 네트워크 가라!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그리고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지식은 방패고 인내는 무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생연금처럼 수동소득을 만드는 노드 최적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고.